시청자분과 만나는 전화 상담,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많은 전화 밀려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 중이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HD 현대미포요. 네, 13만 5천 원에 30%예요. 13만 5천 원에 3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조선주,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셨을까요? 오늘 폭 빠지는 것이 이상해가지고 오늘 갑작스럽게 뭐 10,000원 이상 빠져가지고 그리고 최고 목표가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어서요. 네, 조선주 2025년 호황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오늘 무려 7% 넘게 빠졌는데 왜 오늘장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함께 보시죠. 통이요. HD 현대미포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상담 들어볼까요? 이화진 부장님한테요. 네, 이화진 과장님, HD 현대미포 실적 잘 나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빠진 건가요? 물론 실적은 잘 나왔죠. 대신에 컨센보다 굉장히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중공업 나왔죠. 이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이 오늘 다 나왔습니다. 하나 5천 원 나왔죠. 대신에 아마 시장에서 대한 조금 기대감도 눈높이도 굉장히 높았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에 아마 제가 기억을 하기로 영업이익이 흑자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조금 빠르게 상승 흐름이 좋아졌었는데 문제는 일단은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 선박 위주로 이제 나오고 있고 보통 건조 기간이 2.5년에서 한 3년 정도 됩니다. 대신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소형 선박입니다. 뭐 탱커선이나 PC선 이쪽에 대한 선박들이 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나왔던 거는 그러면 그동안 저성가의 물량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다 해소되지 못한 건가라는 거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실적 발표를 이제 눈여겨봤을 때 3분기 때는 충당금이나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해소되게 되면서 이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2, 3년 전 저성가 대했던 물량들이 하나씩 다 해소가 되면서 이제부터 이제 인도되는 그 조선 선박들 같은 경우는 고성가에 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부터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나오션은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훨씬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대신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게 빠르게 해제되는 선박 건조 기간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저성가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부진했다라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게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간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제 1년 전에 한참 이제 이 시기였죠. 조선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인력난 이슈였습니다. 인력난 이슈가 있었다는 거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조 기간 자체가 계속 지연됐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이제 채용이 되면서 그게 조금씩 특히 대형 선박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게 빨라졌고 제가 봤을 때는 현대미포는 결국에는 다음 이제 올해죠. 올해 1분기, 2분기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소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은 굉장히 시장에서 놀란 거죠. 아니 다른 조선 3사들은 다 충분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미포는 이 정도로 컨센보다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나왔던 게 생각보다 아직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기가 좀 쉽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나와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하나둘씩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제 이기 때문에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물론 이제 2007년도가 그 당시가 20만 4천 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트라할 수 있을지는 물론 시장에서 좀 봐야겠죠. 사실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아마 MRO 사로 미국 군 함정 이런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 단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15만 원, 16만 원 쪽에 대해서는 좀 트라이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미포에 대한 상담 듣고 오셨는데요. 만족스러우셨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꼭 챙기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는 종목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또 떨어지는 종목을 보며 불안했던 적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00번에-4919번 그리고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SPG 28,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SPG 28,000원에 10%입니다. 시청자님 너무 부럽습니다. 행복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미소에서도 느껴지시는데요. 이제 잘 빠져나오는 게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네, 아니, 그거보다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도 연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전에 단기적인 대응도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듣고 계시니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통이요. SPG 시청자님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동일한 의견 주셨고요. 두 분 모두 훌륭하신데요. 어느 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가요?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 선택되셨습니다. SPG 어떻게 더 끌고 가면 좋고 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포인트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십니다. 영광입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권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한국 K 증시에서는 수익 나면 또 챙겼다가 다시 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일단 패턴만 보게 되면은 어제 같은 날 좀 강할 때 한번 살짝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강했었을 때는 좀 줄였다가 다시 이렇게 좀 기간 조정 나오거나 좀 더 눌려게 되면 그때 아마 3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다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사시는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로봇 쪽은 제가 보기에는 테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강한 흐름들이고 매매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줄였다가 다시 매수하는 과정들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원가가 어디가 많이 차지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단연 액추에이터 그리고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이 그러니까 두뇌 쪽이죠. 그쪽을 더 많이 원가가 차지한다라고 봤었을 때 그와 관련된 쪽에서 액추에이터 그리고 또 들어가는 감속기 쪽들은 그래도 해볼만하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에서 보다 보니까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막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안 되겠다. 압박을 넣는다라고 해서 견제 조치가 나온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은 바로 턴할 겁니다. 그런 과정이 돼서 한번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또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길게는 그런 관점까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눌리는 과정들 한번 보시고 다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G에 대한 상담 듣고 오셨습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어제 매도를 안 했으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권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내일 당장 바로 턴할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은 그냥 보유하시면서 지난번 갔던 가격대 부분 보게 되면 약간 한 34,000원대, 5,000원대 정도까지 이상으로 빠르게 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줄였다가 그걸 또 끌고 가시는 게 그래야 부담 없이 또 계속 또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G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면 좋을지에 대한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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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드리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4만 7,798원이고요. 네. 15%입니다. 14만 7,798원에 1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들고 계시면서 여러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네, 맞아요. 가장 답답하셨을까요?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야 될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 방향성 일단 저희가 두 분께 한번 의견부터 듣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통이요.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MLCC 자율주행 쪽으로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보도로 인해서 오늘도 올랐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어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화진 어드바이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 삼성전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은 삼성전기 올해 전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히 중화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사실 성장성이 어느 정도 정체됐던 이제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영역의 확대, 전장 사업이나 아니면 최근에 AI 쪽에 대한 개발들이 나오게 되면서 MLCC에 대한 수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율주행, 이제 라이다 쪽에 들어가는 MLCC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MLCC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적용이 이제 점차적으로 플래그십이 확대되는 이제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최근에 좀 반등하는 좀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삼성전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화에서 이게 향후에 다각화가 되면서 이게 얼마만큼 성장하는 이제 모멘텀이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좀 한 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 대부분 이제 모바일 쪽이거든요.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하웨이나 특히 샤오미와 같은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물론 전년도에 이구한신 이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 핸드폰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나마 그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장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현대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나둘씩 나오려고 했고, 사실 이게 2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G90 모델을 통해서 신차가 나오려고 하기로 했지만은 사실 레벨 3단계가 사실 조금은 안정성 이슈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하나둘씩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MLCC 에 대한 매출이 하나씩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에 대한 그동안 시장에 대한 매출 역성장이 먼저 좀 뒤바뀔 수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AI 쪽, 그리고 전장 산업,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좀 올해 충분히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가격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옛날에는 그 19만 원, 20만 원대 갔던 회사다 보니까 적어도 15만 원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지켜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특히 전방 IT에 대한 수요들이 특히 대부분 하반기 때 좀 몰려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상반기 이쯤에서는 충분히 좀 가격은 충분히 낮은 가격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가능할까요?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특히 13만 원 가격대에서는 추가하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향후에 1분 실적이 미스가 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존의 모바일 쪽에서 이게 영역을 확대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매출이 안 나왔던 분야에서 매출이 생기는 부분에서 시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좀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는 13만 원에서 13만 4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혼자 고민하며 답답하셨을 겁니다. 종목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즉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코스모 신소재 54,000에 20%입니다. 54,000원에 20%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아니지? 아닌가요? 54,000원이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지금 더 잘 헤쳐나가면 좋을지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네, 그러십니다.
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저희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통이요. 네. 이화진 과장은 매도고요. 그리고 김민수 대표는 보유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분의 네. 의견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김문수 대표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네, 김은수 대표님, 코스모 신소재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왜 더 보유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그래도 매수가가 저 위쪽에서 고생 많이 하셨을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래 그나마 54,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쪽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업황이 안 좋다고 해도 변화가 이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쪽이 나온다. 그리고 하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다시 끌어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코스모 신소재 같이 일단 뭐 투자는 했지만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더 어떤 그 숫자를 찍힐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다음 국면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지금 차원에서 주가는 계속 하염없이 흔들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만 하루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지난 고점대 부분과 그리고 계속 하락하면서 내려왔던 저항대 부분에 이격을 좀 조절한다. 그러니까 즉 너무 많이 하락해서 다시 한번 저점대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그리간다. 그러면은 한 6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들어왔을 때 일단 이걸 돌파해서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강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과대를 좀 되돌리는 관점 쪽에서 한 6만 원대 근처까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일단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들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네, 저희도 전화 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담 원하시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한올 바이오 파마. 한올 바이오파마요. 네. 매수가 33,250원에 20%인데 매도가 좀 하고. 33,250원에 20%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전략을 잘 짜셨는데 이제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가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 예. 자,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와볼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분의 의견 더 꼼꼼하게 듣고 싶으실까요? 김문수 대표님. 네, 김민수 대표님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신약 개발 기대감에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저항대가 비슷한데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아직 추가로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무엇보다 수익 많이 나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지금 흐름들 추세를 저항대 매물대 소화하고 다음 나가는 과정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약 후보 물질이죠. 그 이뮤노반트사로 넘어갔던 그 같이 넘겼던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밖에 이거 하나만 있게 되면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어떤 중증근 무력증이나 갑상선 안면증 발음도 어렵네요. 네, 이런 쪽도 일단 임상 3상 결과를 2분기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부자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성과가 낼 만한 것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벤트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갖고 계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은 시장에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주의 모습들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쉬운 게 한번 이제 저항대가 하나가 나오고 있죠. 한 44,000원대 근처에서 저항대가 한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저항대 약 한 47,000원대, 8,000원대 부근대가 있는데 이 정도를 이제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벨을 파는 과정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혹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목표가는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줄이셔서 흔들릴 걸 좀 대비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계보다는 일단 다음 레벨 것, 그러니까 즉 지난번 고점과 연결되고 있는 한 48,000원대, 5만원대 근처까지 시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한올 바이오파마 도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상담 주셨는데요.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전략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즉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샵 203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면 더 꼼꼼한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전화 그리고 문자 함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4,500원에 15%입니다. 24,500원에 15% 의견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한글과 컴퓨터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하셨나요? 제가 3만 원 예상하고 있거든요. 가능한지요? 네. 3만 원까지 지금 올라올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두 분 다 다행히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분에게 더 상담 원하실까요, 시청자님? 이화진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화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상담 드릴게요. 네, 뭐 한글 컴퓨터,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이제 오피스 이제 플랫폼 업체죠.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이제 소프트, 오피스 소프트인 이제 한컴덕스를 이제 클라우드 쪽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이제 실적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가 사실 몇 안 됩니다.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최근에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AMD 그리고 이제 알파벳과 같은 회사들이 이제 하나같이 이제 캐펙스 투자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존 덕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는 AI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한국과 컴퓨터의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 자체의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서 결국 각각에 대한 뭐 세부적인 향후의 AI 쪽에 대한 투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이고 있다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폴라리스 이제 오피스도 있고 그러면 한국의 컴퓨터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피스 플랫폼에 이어서 이런 클라우드 쪽에 대한 이제 플랫폼 내에서 이제 성장이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이 이루어질까를 좀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좀 회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는 뭐 이스트 소프트나 아니면은 한국의 컴퓨터가 대표적으로 좀 안정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좀 구간이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3만 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개인적으로 두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전고점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지속되지 않을까. 특히나 상반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실제에 대한 전망들보다도 특히나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대부분 대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지속된다라고 가능했을 때 특히나 조만간 이제 추격이 일어날 수 있죠. 추격이 만약에 실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AI 쪽에 대한 투자가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한국과 컴퓨터가 그 측면에서는 조금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3만 원 가격대는 충분히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도움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번입니다.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더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빙그레 97,000원에 30%예요. 네, 97,000원에 30%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한참 됐어요. 몇 달 됐어요, 지금. 네, 들고 계신 지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분명히 좋다고 해서 샀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는지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그냥 순절해버리려고요. 아, 더 오르면 빨리 손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일단 중요할 것 같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듣고 올게요. 예, 고맙습니다. 통이요. 빙그레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빙그레 굉장히 강했는데 시청자님 어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김 대표님한테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김 대표님 꼼꼼한 상담과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시청자님 갖고 계신 지 좀 오래됐는데, 성과가 좀 안 나와서 속상합니다. 예, 그래도 일단 지금 최근에 다시 바싹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희망은 다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빙그레 하게 되면 다 아시는, 이제 바나나 우유, 거기다가 또 메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빙과와 우유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 쪽에 강한 쪽이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간다 그러면 조금 더 기대할 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때에서 실적을 얼마나 잘 방어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요즘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음식료 업체 쪽에서 실적을 잘 나오는 업체 뭐 대상이나 아니면 또 삼양식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고요. 게다가 또 환율이 이제 안정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음식료 업체 쪽에서는 곡물가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걸 좀 줄여가는 게 아닐까라는 쪽도 같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브랜드력 있고 그것도 이제 성수기 다가오고 하는 과정 쪽에서 주가의 반등이 들어온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손절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정도까지 혹시나 내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에 빠르게 올라와서 지난번 고점권 여긴 한 95,000원대 정도까지 지금 속도로 빠르게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말씀하셨던 대로 좀 줄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탄력들이 일단은 저항대에서 좀 숨고리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매수 가격대에서 그래도 거의 많이 좀 좁혀졌고 거기서 또 배당도 받으신 거죠? 그렇게 되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많이 손해폭 줄여서 차라리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 쪽으로 또 다른 거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속도전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5,000원. 네, 95,0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마워요. 마냥 기다리시는 것도 참 힘드셨을 텐데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짐 좀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고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 2부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